탑 30을 분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석을 하면 정말 주식투자 수익률이 좋아지나요? 좋아집니다. 상승을 많이 했다는 거는 그 시장에서 그날 가장 부각을 많이 받았다는 뜻인데, 돈이 몰리는 쪽에 기회가 당연히 1%더 높은 것이고,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 단기 매매 종목도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중장기 투자 종목도 찾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아직 책을 쓰진 않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좋은 주식 책을 쓸 예비 작가님, 몽당연필님, 김윤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를 보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몽당연필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김윤철이라고 합니다. 왜 닉네임이 몽당연필인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좀 착실하거나 성실하게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말 몽당연필이 될 때까지 놓지 말고 계속 해보자. 그렇게 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몽당연필님에게 주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몽당연필님께서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서 네, 거의 지금 4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메뉴가 여러 개 있지만 뭐 아침 시황도 있고 뭐 장마감도 시황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조회수도 우리 카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회수 메뉴가 바로 상승률 탑 30인데요. 네네. 상승률 탑 30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금 하고 계시죠? 횟수로 4년이 꽉 차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 뭐 예비 저자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책을 한 권 내신 분들 원고 뭐 한 300페이지짜리 책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우리 몽당연필님께서 만약에 탑 30 쓴 거를 다 엮는다면 책이 10권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탑 30의 분량이 A4 한 3, 4장 되죠. 한 3, 4장. 네. 그러면은 1년이 365일 중에 주 5일만 해도 한 250일 되니까 52주잖아요. 52주에 5일이면 250일이거든요. 250일이면은 1년에 2페이지만 잡아도 500페이지. 4년이면 1000페이지예요. 책 3권이 일단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탑 30을 하면서 네. 좀 처음에 했을 때와 지금 4년이 된 우리가 보통 생활의 달인을 보면 꽈배기 만드시는 분들도 처음보다 지금은 막 이렇게 막 누가 하시잖아요. 초반 만드시는 장인들도 그렇고 우리 탑 30의 장인인 몽당연필님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과 집중력이 들었다면 한 몇 % 정도 지금 덜 해도 똑같은 퀄리티의 탑 30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3시 반 장이 끝나지만 저는 오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전부터 그때는.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이제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과거에 움직였던 재료와 오늘 분석하면서 또 오늘 움직이는 재료를 한 번 더 보면은 시간은 거의 반 이하로 줄었고 이것들을 카페를 통해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을 하셔서 그런지 저랑 마인드가 이제 점점 비슷해지네요. 제가 맞습니다. 예전에 블로그 했을 때부터 블로그 이웃들 또는 뭐 유튜브 이웃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 공개를 하지만 결국 그 공부를 하는 건 저고 제가 주식 투자자로서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 자기 자신이죠. 근데 그것들을 무료로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더욱더 좋은 거고 탑 30을 분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면 정말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나요? 좋아집니다. 그 결과치는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심플합니다. 가장 심플한 게 최고인데 상승을 많이 했다는 거는 그 시장에서 그날 가장 부각을 많이 받았다는 뜻인데 주식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수급이 몰렸다는 거고 수급이랑 똑같은 말은 돈이 몰렸다는 뜻이고 돈이 몰린 쪽에 기회가 당연히 1%더 높은 것이고 그렇다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승률 상위 시장에서도 이거 다음 이거 이게 끝나면 이 순환이 어디로 움직이고 지도 그려지듯이 좀 보이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남들보다 먼저 그다음 남들보다 빨리 나온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도 매매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매매용 종목군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실체가 중간중간 계속 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를 매일 포착함으로써 그게 투자로 연결이 되고 중간에 또 스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되는 걸 많이 느껴봤습니다. 상승률 상해를 분석하는 건 돈이 어디에 몰렸고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를 분석하는 건데,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 단기 매매 종목도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중장기 투자 종목도 찾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근데 설명 중에 실체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그냥 개인 성향인 네. 것 같아요. 네. 개인 성향인데 시장이 한 가지를 이제 저도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돈을 버는 목적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테마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치 투자라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두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양쪽을 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게 서로 옳다 그르다 문제가 오래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이 없는 처음부터 질문조차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이제 나태함이나 약간 익숙해짐에 빠지다 보면은 원래 시장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실체가 없다, 이거는 등한시하거나 이런 이제 약간의 올드한 이미지, 꼰대 이미지로 약간 이렇게 치우치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조금 개인적으로 경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모르게 실체 이런 것들 단어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만들어낸 용어인 건가요? 뭐 누군가는 당연히 뭐 테마주라고도 하고 개별주라고도 하고 가치 투자라고도 하고, 가치 투자랑 실체랑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테마주도 실체다 그렇게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절대 싸우지 말고 그 싸울 시간에 분석 더 하고 돈 버는 게 최고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다들 각자의 입장이나 성향에 따라 그냥 다른 문제라서 그냥 인정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쓴 삼박자 투자법에서는 정보 분석,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위주로 이렇게 좀 종목 분석을 하면 좋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탑30은 아무래도 정보 분석을 위주로 좀 분석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정보 분석은 주로 어떻게 찾나요? 예를 들어 오늘 상한가,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쳤다. 그럼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친 재료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죠?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건 당연히 HTS 상의 종합 뉴스창. 거기서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확대를 하는 거죠. 인터넷상에서도 찾아보고 다투도 들어가 보고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데이터상이라든가 다 찾아보고, 그래도 재료가 없으면 저는 추정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탑30을 했던 종목 중에 가장 좀 예를 들기 쉬운 종목, 이 종목은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렇게 찾아서 정보를 찾았다라는 걸 좀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 술 좋아하시나요? 제가 사실 당뇨 걸리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2번씩 이렇게 포금을 해서 살이 많이 쪘었는데 최근에는 술을 많이 안 먹고 있습니다. 주정이라고 하잖아요. 주정, 그렇죠. 네, 술 만드는 원료. 주정 사업자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그네들의 사업자를 꾸려가는 쪽인데, 주정 사업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돈 버는 데는 다 달라요. 주정에서만 돈을 버는 퓨어한 사업자가 있는 반면에 실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걔는 돈은 골프장에서 벌어, 반은 주정에서 벌어. 시장이 같이 움직이면은 시장에 인식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상승률 시장에서는 그게 기준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런 주정 사업자들 간에서 등락이 벌어진다.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주정 쪽 사업이 성장이 플랫하면은 퓨어한 애들은 큰 부각이 없을 것이고, 골프장 사업 같은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쪽에서 성장이 올라와서 실적이 올라온다면 그런 애들은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별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밸런스드 아카데미 카페에서 실제로 올린 걸 한번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매일 올리는 게 이제 일간 탑30이지만 월간도 올리고 또는 뭐 반기가 끝날 때마다 올리는데 6월 30일 날이 딱 이제 상반기가 끝나는 날이었죠. 네, 녹화일 맞습니다. 기준으로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6월 30일 날 작성해서 올려주신 상반기 마감 탑30 한번 화면을 좀 열어주시죠.
좀 굵직한 정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각각의 용도가 다른데 일간 상승률을 본다는 얘기는 내일의 매매 종목을 좀 찾기 유리한 것일 거고 뭐 상반기 상승률을 본다는 얘기는 1년의 절반이니까 굵직하게 상반기에 어떻게 움직였고 그들 중에 또 앞으로 더 갈지 또는 안 움직이는 애들이 갈지 좀 그런 유추하는 거니까 뭐 상반기 상승률에서 좀 포인트 되는 종목들만 몇 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상반기 상승률 1위는 이스타코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좀 사실 생소하긴 합니다. 저도 생소합니다. 880% 8배 올랐는데. 근데 뭐 하는 회사인데 그럼 정보 분석상 뭐 하는 회사인데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애매합니다. 임대 사업도 하고요, 교육 사업도 하고요. 8배인데 지금 올라서 시총이 2천억대가 됐거든요. 그럼 네. 한 2, 300억에서 시작된 거네요. 가장 큰 재료로 생각되는 거는 여전히 대선 대선 정책 관련. 관련. 사회 현상이 대선 정책으로 발전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에서 일자리 관련주나 부동산 현 상황의 문제가 부동산 정책이나 탈원전이 현재 반대 현상이나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런 것 중에서는 정말 작은 종목인 이스타코가 부동산 정책 관련 건설주의 이미지를 띠면서 상승률의 상반기 1등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 종목뿐만 아니고 시가총액이 정말 작은 종목군에서 나도 중소형 건설주야, 나도 중소형 건자재주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 건설이나 건자재단에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재료를 보고도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고 똑같은 기조상으로 건설 관련주를 중장기 투자 쪽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실체를 찾아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죠. 다트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뭘로 돈 버는지는 기본적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건자재단이라면 건자재 중에 딱 하나를 픽을 했을 때 거기서 실질적으로 1위로 돈 벌고 있는 사업자, 유리하면 KCC 글라스, 건설의 유리, 자동차의 유리, 페인트나 종합 건자재 했을 때 KCC, 그리고 토탈 인테리어에서 최근에 같이 움직이는 뭐 현대 리바트, 한샘, 하츠, 벽산 이런 것들 내에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기본 지표나 현재 차트의 모습이나 차트 정보, 재무 다 해서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여기서 나왔던 거고요. 단기로 가격 매매도 할 수 있던 게 또 여기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반기 29위에 랭크된 게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네. 몇 퍼센트 올랐나요? 상반기에만 거의 200% 올랐습니다. 200%. 네, 191%. 그 바로 위에가 TK 케미칼이거든요. 196% 올랐는데요. 다 화학업종이네요. 화학 업종 내에 이제 섬유 섹터로 나눠지는 쪽이죠. 최근에 지금 딱만 보면 화학 업종 내에서 퓨어한 쪽은 약간의 조정세가 조금 더 강하고요. 섬유 쪽은 아직도 유지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 그 다음에 TK 케미칼은 뭐 화학 섬유와 여러 가지 자회사의 이제 상장권 이런 것들 때문에 보면 지금도 이런 화학 섬유 라인의 스판덱스 재고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의 우려감과 전체적인 화학 업종은 여기저기서 피크아웃이네 마네 뭐 그러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화학 섬유 섹터는 아직도 짱짱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TNC가 딱 보면은 전형적으로 제가 대표님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신고가 매매 종목에 들어가는 아이들이거든요. 신고가. 오늘이 가장 가격이 높은 축에 속하는 걸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아이들. 그럼 우리 몽당형 필님도 차트에서 좀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좋아한다는 뜻인가요?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성격이 지금보다 과거에는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훨씬 더 보수적이었지만 이런 삼박자 투자법 내에 대표님이 좋아하는 종목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은 완전 정배열, 지속, 정배열에서 돌아 나가는 거, 눌리는 거 이런 것들의 모든 공통점은 정배열 초입이든 진행이든 고점이든 정배열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100% 거기에 동의하고요. 저도 거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비싼 종목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비싼 자리를 뚫어줄 때를 더 좋아하고 그런 종목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개별적인 테마나 수급의 영향을 받은 종목이 아니라면 그런 종목이 성장하고 있고 그런 종목이 실적을 계속 내고 있으며 그런 종목이 외인과 기관이 좋아하고 그게
실적과 주가가 발현돼서 오늘이 제일 비싼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에 딱 부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누군가는 너무 무섭다.